자, 오늘 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딥시크 쇼크가 월가를 장악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딥시크 내용 잘 아시죠? 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내용 관련해서 저도 영상 올린 게 있고, 가장 최근 영상인 우리 오찬종 특파원의 직전 영상, 이 오찬 메뉴 보시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비유를 들어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제가 찬종이가 후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 내용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결론만 내리자면, 저도 전날 영상 소개를 드렸지만 막대한 칩과 돈을 들여서 구축한 챗 GPT와 그거의 10분의 1도 돈을 안 들였다고 주장하는 중국 딥시크와, 여튼 부분적으로 딥시크가 챗 GPT 능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동안 이렇게 막대한 칩을 쏟아부어서, 이 칩은 거의 엔비디아 위주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최신 칩을 비싼 돈 들여서 사서 구축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의문. 여기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앞으로 나올 최신 칩이 전부 높은 가격에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가치를 다 현재 가치로 땡겨서 환산해서 반영해 놓은 지금 주가가 합당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한번 강하게 의심을 품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많이 밀렸죠. 브로드컴 역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그럼 과연 딥시크 하나 때문이냐? 하나도 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딥시크는 회원 가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래픽 몰려가지고 회원 가입 안 되고 중국 내부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만 회원이 가입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또 이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키미가 나왔습니다. 키미 1.5 버전이 이번에 나왔는데, 웹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무료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는 있는데, 여튼 이 키미는 딥시크가 안 되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검색하면 1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 50개 파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PDF, 워드 문서, PPT 다 분석을 하고 비용 없이 제공되는 COT 추론 가능하고 이미지 이해 능력이 있고, 이번에 영어 지원 추가됐다. 이 서비스를 만든 문샷 AI는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카네기 멜론 나온 이 양 박사가 만들었는데 32살입니다. 근데 이게 23년 3월 만들어진 그런 스타트업이고, 본인들이 홍보하기로는 챗 GPT 최신 모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기반이고, 또 내용을 홍보하는 걸 그대로 들어보면은 이미 딥시크는 넘어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좀 보면은 이 양 박사는 칭화대를 졸업하고 카네기 멜론에서 박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박사 과정 동안 메타와 구글에서 일을 했고, 챗 GPT 출시를 보고 나도 이걸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벤처를 설립해서 23년 3월 문샷 AI를 만들었고, 초기 자금으로 6천만 달러를 모금했고, 작년 10월에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출시했고, 작년 8월에 알리바바와 텐센트 투자 유치해서 지금 기업 가치가 작년 8월 기준 33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디테일 하나하나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말하는 이 서비스가 이챗 GPT보다 뛰어나고 더 좋은 서비스고 딥시크를 능가했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튼 딥시크 열풍이 한번 훑고 지나간 후에 또 다른 중국 AI 업체가 심지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스타트업이 나와서 우리가 챗 GPT 최신 모델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생성형 AI 시장이 급격히 범용 시장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베이징 회사인데 작년 초 서비스 나오고 재작년 초에 만들었다는데, 이 엔비디아 반도체 몇 개란 수급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서비스가 된다고 홍보를 할 만큼 여튼 전반적인 기술력이 올라왔다. 이것은 시장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가 반도체를 쏟아부어서 집약시켜서 서비스를 만드는 기존 챗 GPT 방식이 진짜 유일무이한 길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장 초반보다 더 밀렸다. 딥시크가 끝이 아니고 뭔 이상한 애들이 자꾸 시장에 나와가지고 챗 GPT급 서비스를 한다고 나올 만큼 지금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소프트웨어 단에서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할 만큼 뭔가 엔비디아 및 반도체 칩의 중요성이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지금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월가 분석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오늘 오찬 메뉴 보시면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여튼 지금 월가에서는 이게 반도체 칩에 필요 없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미국은 한 방 맞고 더 뛰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미국 차원에서 AI 국력을 더 높이기 위해 더 강한 성능의 칩을 써서 또 뛰쳐나가려고 할 것이고 이러는 와중에 예산 늘고 기업 투자 늘고 이런 비슷한 서비스 더 많은 회사들이 하면은 칩 발주가 늘지 왜 줄어들겠느냐. 충분히 이런 시나리오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게 지워졌는데 이 구호라는 성을 가진 딥시크의 리서처 엔지니어 분이에요. 지금은 이 트윗이 지워졌는데 이렇게 X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24년에 마지막 작업이 완료됐고 이 AGI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컴퓨팅 자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자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트윗을 지운 것 같아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딥시크가 나왔으니까 또 키미까지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칩이 안 팔린다? 이거는 정말 무리한 가정일 수 있다. 오히려 시장 저변이 넓어지면서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라마스와미도 글을 올렸죠. 스푸트니크 순간은 좋은 거다. 당황할 필요 없고 깨어나면 된다. 엔비디아 소속 짐 팬, 트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디어는 복리로 성장한다. 파이는 더 커졌고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인류 전체가 더 빠르게 AGI로 가고 있고 결국 뭡니까? 제로섬 게임은 패자의 게임이다.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전반 파이가 커지면서 엔비디아는 더 잘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12월에 이 딥시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런 글을 올린 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딥시크의 등장을 예견을 했다. 이렇게 올렸죠. 자원 제약은 아름다운 것이다. 경쟁에 치열한 AI 분야에서 생존 본능은 돌파구를 찾는 굉장히 그 동력이다. 나는 딥시크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그들은 지난해 최고의 오픈 코딩 모델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기대가 된다. 성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지난해 12월에 한 달 전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딥시크의 등장은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했던 그런 이벤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과잉 반응하는 것이고 오늘 17%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시장에 오버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맞는 얘기고 공감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증시가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곳이라는 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변수인데요. 결국은 증시 뭡니까? 미인대죠, 미인대. 내가 가장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없고 시장이 가장 미인으로 생각할 것 같은 곳에 베팅해서 돈을 따는 게 증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이 논리를 바꿔버린다면 이제 딥시크의 등장으로 엔비디아에 부여했던 어떤 그 스페셜한 프리미엄을 좀 걷어내려는 시도라면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오늘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투심 자체가 약화된 게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주가 급락으로 증시가 많이 떨어졌고 나스닥이 크게 떨어졌지만 다우는 올랐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낮은 다우는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오른 주식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번 이벤트가 어쩌면 시장이 이번 기회에 주도주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일 수 있다. 세상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여전히 잘 팔리고 여전히 이익이 많이 나고 여전히 높은 수익 내는 게 지속되지만 만약에 시장이 이번 기회에 주도주를 갈아타려고 한다면 주가 상승,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매우 폭발적이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장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겹칩니다. 일단 트럼프가 1차 관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콜롬비아 상대로 너네 불법 유인자 안 받으면은 엄청난 관세 때릴 거야. 협박을 했죠. 바로 콜롬비아가 9시간 만에 골을 내렸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멕시코가 협박을 받아서 바로 꼬리를 내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바 있죠. 이번에 콜롬비아 상대로 배팅했는데 먹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0년물 금리가 확 내려갔습니다. 이 뭡니까? 아, 트럼프 협박이 먹히는구나. 그러면 트럼프가 공약했던 많은 관세 공약들이 실제 현실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겠네. 이런 거를 포캐스팅해서 가격에 반영해서 금리를 내려버렸죠. 게다가 지금 트럼프는 저유가 유발해서 금리 내리겠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튼 장기물 금리부터 내려가는 효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전이었나요? 3주 전이네요. 리사쿡 연준 이사가 높아진 증시가 물가 부담이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증시 너무 고평가됐다. 증시가 작은 충격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장주였던 엔비디아부터 17% 때려 맞으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로 뭉쳐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튼 저는 미래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일 엔비디아 주가 10% 폭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만 보시고 엔비디아 팔면 안 되고요. 영상만 보시고 엔비디아 사셔도 안 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전 몰라요. 여기 리딩방이 아닙니다. 근데 여튼 오늘 장을 보면 금리에 민감한 바이오가 같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시도가 증시가 주도주 변경이라는 그런 포석을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증시 전반적인 내 포트폴리오 조금 변경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엔비디아 수익성.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딥시크 등장으로 엔비디아가 이익이 확 떨어진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아마도 여전히 잘 팔리고 과거만큼의 슈퍼 마진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지금의 월가 시각이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엔비디아 실적이 가져다던 증시 변화가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는 투자자니까.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특별하게 부여되는 그 프리미엄이 유지될 것인가? 증시가 인정해 줄 것인가?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폭발적인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미래를 모릅니다.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저는 이 시장의 판단과 시장의 변화무쌍한 그런 흐름 그런 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계속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발언밖에 해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튼 판단은 이거는 유보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을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